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3억 원 세금 부과 논란의 쟁점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입법 개정안이 기존 10억 원에서 대주주를 3억 원까지 확대하는 이 세금 부과 골자로 하는데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큰 만큼 계속 논란은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연말에 이게 시한폭탄이 될지 아니면 잘 조정이 될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쉬어갈 듯 하지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전 급락 이후에 6일째 상승인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4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힘을 입어 소폭 상승 마감입니다. 2,386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869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4,292억 원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했는데 6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매수에 동참하는 기관의 움직임이 반갑고요. 기관 외 개인과 외국인들 모두 매도 우위입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지도 받을게요. 013-3366-8200으로 문자 메시지 지인에게 보내듯 관전평이나 우리 전문가들에게 소통하고 싶은 질문들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문가 방에서 무료 체험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소식 함께 들여다볼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야말로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출연자분들입니다. 시장을 꿰뚫는 주도주의 매매 서동구 전문가님 그리고 실전 매매 선구자 박지석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임 동시에 또 한글날 휴장 도 있고요. 내일은 또 중요한 날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오늘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월요일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말이죠. 네. 월요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그렇고요. 뭔가 우리 시장은 내 갈 길을 가련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 연휴 기간 내내 호황제가 어우러진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발표. 야,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동안 또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아주 잘 올라왔었고. 어제 이제 좀 시장이 또 저항선에서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또 트럼프 다운 그러한 그 3박 4일 만에 난 퇴원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 네. 하자마자 뭔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듯했던 5차 경기 부양안과 관련돼서 없던 걸로 해. 대선 끝나고 나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입니다만은 거기 시간으로는 2시 반부터 잘 분위기 잡았던 것을 여지없이 다 무너뜨리는 이 또다시 트럼프의 어떠한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또 흔들어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전체적으로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오늘 물론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사실을 랭킹을 따진다면 뭐 한 3위 정도 뭐 무디스, S&P, 피치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치사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의 신용등급 단계를 낮추는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면서도 AA-를 유지시켰다라는 거. 이런 물론 단서는 달았어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달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무엇보다도 또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시장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의외로 잘 버텨주고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종목별로도 아주 수익률 게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미리 선조정 받았다라는 것도 있었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덜했다. 그리고 반등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올 자리.
특히 지수의 어떤 그 상승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역시 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모처럼 또 기관애들도 들어와 줬어요. 네. 이러한 것들이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좀 더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느냐. 나의 길은 누가 뭐래도 가겠다.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 증시가 참 우리가 잠들 때는 다르고 일어날 때 다르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증시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라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좀 더 자세한 것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목요연한 것은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박혜서 전문가님은 포인트를 좀 두고 있을까요? 예, 전문가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왜냐면 저희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지난 그 추석 연휴죠. 그 주말 사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아마 이걸로 아마 주말에 약간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뭐 지수는 보란 듯이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또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 합의 포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오늘 시장을 걱정했는데 오늘 거기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대주주 양도세 3억 이 뉴스 나왔죠. 근데 이 두 가지 악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장중 물론 출렁임은 있었지만 결국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저희가 지수로 보자면 지난 8월 달에 급락세 후에 상승세를 보이며 쉽게 회복했던 20일 이평선을 저희가 이틀 만에 양대 지수가 다 회복을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하루고요. 오늘의 상승은 전문가님 말씀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오늘 그 하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mainten하게 올라서 20일 이평선을 회복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오늘 하루로 보여지고요. 제가 그 계속 9월달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을 무서워하실 이유도 없고요. 뭐 시장의 뭐 거래소 코스닥 이번에 그 9월달에 급락기에도 하락기에도 오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개별적으로 종목들 보면 여전히 화려하게 어떤 유동성 축제 그 파티를 즐기는 종목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흐름을 보시고 시장은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 지수 아닌 종목에 집중하자 한마디 들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더 유연하게 매크로 클래스에서 시장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썰전. 오늘 두 전문가님의 서두 이야기는 20일 이평선에 대한 돌파 안착, 좀 자신감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또 저녁을 드시면서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 관전평 함께 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 준비했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에서는 서동구 전문가님이 직접 준비한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오락가락, 트위터의 세계 경제 와르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답게 그 이른에 넘은 나이에도 네. 3, 4일 만에 건재한 퇴원을 했고 사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렇게 트위터에 합의 중단에 대한 말 한마디에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큰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여다봐야 됩니까? 트윗 정치의 대가, 트윗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협상 중단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의 얘기들은 있었죠, 당연히. 특히 앙숙 관계인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뭐 깎아내렸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의회가 다시 재구성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걸 다 떠나서 모든 것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경제가 지금 경기 부양 대책이 지연이 되면서 코너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내온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 이거는 자기 공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이 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바이든과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네. 마지막 어떠한 그 용트림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판을 한번 더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러한 그 액션이 결국은 오락가락한 정책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우려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돌출 행동들 이거 말고도 이 뭔가 전세를 지금 역전시킬 만한
뭔 카드를 또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까? 그것이 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시장이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네. 이거는 뭐 금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해당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모두에서 내 갈 길을 가련다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이 리스크는 돌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 뭐 그동안 뭐 화해를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 아닌 업적처럼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티톡과 관련된 부분들 또 다른 여타 기업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보복 조치보다는 일부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지금 뭐 이런 그 협상 중단과 더불어서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을 지명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이것은 어떤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에 대한 그런 복선을 깔아놓는 게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이루어진다라면 11월 3일 대선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압도적으로 뭐 어느 한쪽이 이기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그 정쟁으로서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뭔가 찝찝하게 우리 전체적인 투자자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정해주신 주제가 다시 부각되는 예. 트럼프 리스크, 이게 돼서 한 달 전까지 좀 찝찝하게 가져가야 하는 그렇습니다. 과제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내 갈 길을 가련다라고 한마디를 주셨지만 이게 또 미증시와 연동되어 있는 우리 증시를 계속 내 갈 길만 가련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같이 예. 연동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참 지난 대선 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해서 역시 뭐 사고 뭉치, 뭐 여러 럭비공이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중심으로의 계속 판을 어떻게 해보려는 움직임이 지금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제 문제입니다. 네. 자, 박태서 전문가님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벼랑 끝 정수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그 부양책 협상이 결렬로 보는 게 맞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어떤 저희가 뭐 아침에 아마 들으실 때는 이게 벼랑 끝 정수를 쓰는 게 아니냐 특유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도 있었지만 협상 결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미 그 부양책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11월 3일이죠. 선거를 위해서 이미 다 그 대다수 하원 의원들이 지역구로 다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인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투표를 하기에는 사실 이미 물리적, 시간적으로 이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사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부터 이걸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 자체가 본인이 모든 거를 이제 리드하고 주도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관계 모든 부분에서 사실 주도를 해 나갔지만 이번 이 재정 부양책에서 아마 처음으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이제 부딪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저희가 보면 최근 들어 CNN이죠. 여론조사를 보시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 16%나 바이든 후보죠. 바이든 후보가 16%나 그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물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전략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변호사죠. 그분을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대선 결과에 어떤 불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미 국민의 70%가 싫어하는 나라가 된 중국, 중국과의 어떤 그런 국제적인 갈등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전략, 이 판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판을 흔드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아마 제가 여론을 보더라도 공화당의 승리가 증시에는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 통계를 봤을 때는 그 민주당이 집권한 게 3번입니다. 근데 그 3번의 집권에서 사실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증시의 상승률은 약 4배 이상이 더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수익률은 그렇게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 뭐 대선 결과가 뭐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든 공화당의 승리로 끝나든 증시는 그 이후에 모든 부분에서 좀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좀 안정적인 그 길을 좀 걸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국과의 갈등은 어떻게 좀 점쳐볼 수 있을까? 이것도 쟁점이 될 텐데 화웨이에 이어 SMIC까지 제재한 트럼프 아마 본인의 또 판도를 정치적으로 또 승리를 위해서 중국의 제재를 계속 또 가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또 불안 요인이 될까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제재 조치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SMIC까지 해서 거의 다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새롭게 뭘 부각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 지금 사실 대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미국이 이제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주니까 중국에서 야 자꾸만 대만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남중국해 쪽에서의 뭔가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국지전도 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중국의 이면에서는 트럼프는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재선돼서 뭐 농산물 구매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만 조금 가시적인 것만 보여주면 어떤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만하고 오히려 바이든은 외교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모든 부분에서 자기들을 좀 더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은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진짜 모르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사실은 만약에 재선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임기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뭐 흔히 얘기하면은 만약에 단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레임덕에 네.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재선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에서 뭔가 무리수를 두다 보면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그 5차 경기 부양책만 중단을 시켜놓고 이루어진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어차피 할 거 한 달만 버텨보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인고의 시간이 한 달 후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나올까 봐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것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이후에 어쨌든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또 파월 의장도 빨리 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행정부에서 이제 집행을 해라. 우리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될지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 긍정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될 문제고 11월 3일 이후의 문제고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트럼프의 어떤 행동, 발언 또 트윗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를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한 발은 조금은 긴장을 하는 이러한 자세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앞으로 한 달간의 공통적인 불확실성. 근데 이게 우호적인 것보다 혹시 또 다른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박기서 전문가님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소멸됐겠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상 예. 또 다른 무리수를 둘 수도 있는 또 악재가 있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빅 이벤트는 없나요 혹시? 빅 이벤트는 뭐 선거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11월 3일 날 맞습니다. 그게 예. 최고의 빅 이벤트가 될 그게 거고 빅 이벤트지.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미 정부의 저희 재정정책 사실 그 합의 부분이 없어진 부분도 사실 이미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선거 전에 그걸 기대를 갖다 합의가 될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민주당의 어떤 그 경기부양책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약 2조 달러 좀 넘는 그 부양책을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공화당은 거기에 보란 듯이 마치 싸우자는 것처럼 오히려
3천억 달러로 감액을 했죠. 1조 달러의 증액을 얘기하다가 3천억 달러 감액을 해서 결국 말라깽이 부양책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부결돼 버렸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당연히 안 될 걸 왜 올렸는지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서 감정 싸움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아마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할 때 그러죠.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우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증시는 우호적이라고 다 사람들이 보통 아무래도 친기업적이니까요. 성향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배 정도 더 그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주식 상승률이 오히려 공화당보다 4배가 더 높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게 어느 당의 승리를 끊는 마무리가 되는 게 그 11월 3일, 4일 이때가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빅 이벤트는 이제 한 달여 남은 미 대선 뭐 어느 때가 됐던 우리에게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점을 좀 상기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의 불확실성이라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 증시를 필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글로벌 증시 안에서 그런 종목 싸움에서는 어떤 게 그 전략상 가장 유리할까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점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 준비했습니다. 자, 섹터 종목별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게요. 오늘 서동구 전문가님이 직접 가져온 주제를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4분기가 이제 스타트, 실적 호전주, 정책주, 지금 담아볼까? 지금 담아도 늦지 않을까요? 근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의 그런 유리한 게 오늘도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핵심 주인공이겠네요. 앞으로 남은 달 중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은 숫자라는 거, 실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배제하고는 어떤 가치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저평가, 고평가를 논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과 후를 뭐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든 식당이든 보면은 또 잘 되는 집들은 바글바글 거려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거두고 그리고 수혜를 보든 아니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가 업종들이 가장 핵심이다. 그 안에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투자 활성화라든가 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특히 새로운 어떤 그린 뉴딜 정책을 비롯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난무하다고 그럴까요? 뭐 이럴 정도의 그런 흐름인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비상 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3분기 실적은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라든가 또 일부 경기 민감주 쪽에서 화학업종 뭐 이런 5G 쪽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런 3분기 실적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4분기 내년도까지도 실적 호전 다소간의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전기 수소차의 활성화 또 충전소의 확충 방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이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탈원전과 관련된 이런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풍력, 해상, 태양광 이런 쪽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의 큰 흐름을 좌우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뭐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 종목들이 됐든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이 소형주들의 수익률 게임은 오히려 지수가 급락만 연출되지 않고 하방만 잡아준다라면은 꾸준하게 수익률 게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어떤 그 대기업군에 속하면서 계열사로서 안정적인 수주와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기업그룹 계열사라든가 이런 쪽들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린 뉴딜 관련 대기업 계열사 주목에 관련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뭐 종목들을 굳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요. 뭐 태양광 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OCI가 되겠는데 뭐 하나솔루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또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 대표적인 종목 뭐 코론 글로벌이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제가 사실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하고 특집 방송을 하면서 베스트 3 종목을 오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 기아차 그룹의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룹 계열사의 여러 가지 이러한 안정적인 수주를 뒷받침해 주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어떤 지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주주의 어떠한 지분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향후에 어떤 새로운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차로 간다라고 했을 때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은 대표적인 기술력과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이제 특화가 돼가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 준다라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묻지마식으로 과거처럼 어떤 테마에 속하니까 무조건 급등락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숫자가 뒷받침돼주는 이러한 종목들 중심의 대응 전략은 앞으로도 올 뭐 연말 뭐 내년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가 끝날 때까지는 이 순환매가 이쪽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화학, 또 5G, 그린 뉴딜과 관련한 순환매 지수 예상을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순환매 안에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 위주의 강세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네요. 실적 호전주, 정책주 이 두 가지 꼭 가져가시고요. 박혜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이런 종목도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기존에 9월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아마 여러분들 계속 투자를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마 BBIG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잠깐 반짝하다 말겠지. 아마 그러시다 보면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까지도 계속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BBIG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그 테마들이 좋은 흐름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어떤 기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런 종목들도 그 시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세를 같이 동참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8월부터 이미 BBIG 주도주에서 주도주와 같이 실적 호전주로 이제 흐름이 넘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8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시장에서 소외받던 가치주나 실적주를 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개인 투자들이 뭐 기관과 굳이 외국인을 따라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또 저희가 항상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셔야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듯이 시장의 큰 트렌드를 읽으시고 종목 선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의 승자는 뭐 BBIG도 물론 그렇지만 뭐 소외받던 실적 호전주들 이런
부분 중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위너가 됐었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바이오주들 다 같이 다 사이좋게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9월 지수 하락기에 이런 실적 호전주들이 강한 상승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됐는데 그럼 지금 3분기 실적 호전주를 지금 사야 될 것인가? 지금 사도 늦지 않았죠, 물론 늦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호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최근 조정을 일시적으로 보이다가도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올 3분기에 물론 실적 호전 기대되는 주식들이죠. 근데 내년까지도 이미 바라보고 있는 내년 실적 호전도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장중 조정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도 시장에서 꾸준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 뭐 2차 전지주 또 자율주행 이런 그 종목들이 쉽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실전 매매에서 보자면 최근 정부 정책주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호전주처럼 정부 정책주들 그동안 또 BBIG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시장에서 사실은 BBIG 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거나 장기 횡보한 종목들이 분명히 아직도 있거든요. 물론 시총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동안에 BBIG도 기타 실적 호전주처럼 바닥을 횡보했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조금만 모멘텀을 받으면 강하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시장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느 정도 흐름이 가게 되면 BBIG도 마찬가지고 실적 호전주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이제 트렌드가 또 바뀌게 됩니다. 이런 트렌드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으시고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실적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1.5% 상승하며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큰 이벤트가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 호전주 담는 것도 아직 늦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내년 실적주 기대가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거. 내년 실적 기대주가 좀 종목들 한번 좀 몇몇 좀 꼽아보면서 한번 차트를 좀 보면 어떨까요, 박재수 전문가님? 차트로요. 예. 이건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제가 아마 계속 좋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새 제가 이 종목 리뷰를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효성 TNC죠. 그래서 효성 TNC 같은 종목을 보게 되자면 올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업체들이 증설에 제한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이 아무래도 증설을 못하는 가운데 어떤 혜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3분기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되겠지만 그때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주가 흐름이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보시면 한 7거래일이죠. 7거래일째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하루 하락폭을 보였는데 바로 만회했죠. 바로 만회해서 어저께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거의 최근 4개월 동안에 가장 최고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섬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받았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종목들 몇 개 들여다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운드 2 정리하고요. 종목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안에서는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고 내일은 옵션 만기라는 또 주요한 이벤트, 또 국외에는 미 대선, 이렇게 불확실성 앞에서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망주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난 종목들 점검을 해볼까요? 추석 연휴 이후에 좀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서동구 전문가님과는 KMW 9월 24일 역시 추석 연휴 전에 우리는 과감하게 지금 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고 수익률이 8%가량 매수가 대비 앞자리가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도 0.51% 상승으로 78,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어떻게 중간 점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이어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 계속해서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가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사와 함께 수주했다라는 뭐 이런 소식은 전해졌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우리나라의 이 5G 장비 업체들과의 계약이 또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이제 3분기하고 4분기에 걸쳐서 또 계속해서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의 성장의 모멘텀은 더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KMW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상향에, 그리고 상승 트렌드 속에서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도 이 트렌드 속에서의 위치를 보면은 아직도 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고점 대비한다면 8% 정도 수익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뭐 8% 수익 보고 매도하시겠습니까? 최소한도 20-30%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네. 끌고 가셔도 큰 무리 없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시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매수가 되었고요. 지금 앞자리가 바뀌어서 지금 8만 원대인데 이 정도의 수익에 아직 목말르죠. 저희 10만 원까지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KMW 점검을 해봤습니다. 계속 기대가 모아지는 종목이고요. 박재서 전문가님은 뭐 어제 상한가의 기적을 하나 만들었었죠. 나인테크라는 종목에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또 크게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또 감사하고 또 축하, 또 수익도 같이 나가고 있다 해서 너무나 좀 잘 된 일인데, 그만큼 마치 증시에 기운을 빠지신 듯 좀 혈색이 안 좋으시지만 이렇게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어제 얘기하신 종목도 또 추가적으로 오늘 6-7%가 올랐네요. 8%까지요? 라닉스였잖아요. 예. 라닉스가 아마 시가 대비해서 한 8% 오르면서, 사실 어저께 이 종목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거든요.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50일 신고가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자동차, 오늘 우리 저희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주제이기도 하시죠.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BBI도 정말 몇백 프로 급등하기 수두룩한데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라닉스라고. 근데 이 종목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저희 자동차와 3월 인터넷 핵심 기술인 어떤 그 무선 통신과 보안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암호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어떤 이 암호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떤 그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암호칩이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아마 저희가 BBIG가 주도를 했던 장이라면 결코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의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약간 아침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중에는 결국 6%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외로도 보면 시간에도 거의 한 6%, 5%, 6%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한 3%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외로도 여전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장중의 신고가, 또 시간 외로도 신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어떤 이런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시간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종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라닉스 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과감하게 오늘 시초가에 매수해서 8%의 순익 라닉스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한글날
연휴, 네, 금토일 그 전에 한번 매수해볼 만한 종목, 그 이후에 수익 거둘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하면서 종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실적과 그리고 2차 전지 쪽 부분이 뒤늦게 부각이 되고 있는 대한유화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야 석유화학 업종 아니야? 이렇게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화학 쪽 부분에서 마스크 필터라든가 생필품 포장재 등에 따른 PP 수요가 급증을 해주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죠. 바로 2차 전지 분리막 소재와 관련된 핵심 원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해주면서 이쪽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설렁탕을 잘 팔았는데 설렁탕에 김치가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좋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상 우리가 이제 주가를 평가할 때 말이죠. 일반 우리가 코스닥의 성장성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멀티플을 좀 많이 주고 높게 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다소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출액 대비해서 뭐 한 서너 배 시가총액이 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코스닥에서는 많이 찾아보게 되지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실적과 맞물리면서 PEG가 낮아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만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조 원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그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봤을 때 최근 들어서도 연기금이 고평가되고 있는, 또는 이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정리합니다만은, 바로 대한유화 같은 종목은 오히려 지분율을 더 늘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가장 어떤 저평가와 더불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2차 전지 쪽 부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난 9월 7일 날 그동안의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세를 분출해 볼 거야라는 이 사인을 여기서 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단기간에 좀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주봉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난 이때가 2018년이었죠. 1월 달에 34만 7천 원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이번 3월 달 폭락장에서 그대로 6만 600원까지 급락한 이후에 이제서 어떻게 보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시장의 상승의 트렌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요, 충분히 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장기간에 걸쳐선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던 요 23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1차 저항으로 작용되겠지만, 요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은 25만 원 이상 3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쉽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네네. 본다라면은 뭐 16만 원 정도를 이탈가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오히려 제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공략할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16만 5,500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다시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히려 16만 원은 이탈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에서의 어떤 저항 밴드라고도 할 수 있는 23만 원에서부터 25만 원을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를 해보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손절가 16만 원에 목표가 23에서 25만 원. 근데 매물대가 좀 두터워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목표가까지의 한 두 달 예측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요즘 시장이 워낙 그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가니까요. 뭐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예. 예. 목표입니다. 예상이고요. 25만 원까지 네, 대한유화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좀 종목별 지금 게임이니까 종목을 좀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겠습니다. 대한유화였습니다. 박재서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요새 제가 계속 그 자동차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사실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제가 고르려고 고른 게 아니라 제 어떤 종목 선정 방법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나온 다음에 저는 그 내용을 보거든요. 그 업종을 고르고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먼저 종목을 고른 다음에 이게 업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치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그래서 이 회사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외의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용 같은 경우는 엔진 온도 제어 부품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도 국내 시장에서 40%의 점유율, 높은 점유율이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엔진 부품의 연구 개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뭐 올해 들어서 보면 현대차와 약 600억대 규모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또 미국 GM이죠. GM과도 1000억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 해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공을 함으로 해서 그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에 제가 뭐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에 최근 들어 증권사 리포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게 이 회사의 최대의 호재이자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지만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 바로 급등이 쉽게 나온다.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으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리포트가 최근 들어 하나도 없다는 게 최대의 호재이자 최대의 악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게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월봉 보시더라도 지난 2008년도부터 보면 거의 뭐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했고요. 이제 일봉을 보실게요. 일봉을 보시더라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 인해서 지수가 급락하고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계단식으로 올라왔죠. 지난 8월 달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지난 2달 동안 횡보를 했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번 올라와서 또 횡보. 정말로 지겹게 움직이던 주식이었는데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면 쉽게 주식이라는 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계속 하락의 힘을 받지만 상승하는 것도 계속 상승의 힘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내일 이후로 아마 오늘 시간으로는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이후로 뭐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500원. 늘 진전성 있는 모습의 박혜서 전문가입니다. 뭐 나인테크 그리고 어제 라닉스에 이어서 오늘은 인지 컨트롤스까지 뭐 그 전에 종목들도 여러분 다 아시죠? 뭐 CJC 푸드 뭐 7, 80% 수익 다 아시죠? 자, 우리 두 종목대 드렸습니다. 서정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주목되는 이유, 주린이를 위한 되게 방송을 해주시기 때문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10월 장세 그리고 연말 장세까지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10월 장세 전략과 하반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도할 만한 그런 종목 베스트 3를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요일도 방송. 네, 모처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갑갑해하시고 뭐 축항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모처럼 저도 가까운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무료로 강연회장에서 같이 대면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법과 더불어서 하반기를 주도할 베스트 3 여의도역 백상빌딩 503호에서 코로나 방역 관계로 인해서 말이죠. 물론 무료이긴 합니다만은 1600-5908로 전화를 하셔서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해주시는 게 에티켓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0명의 소규모로 주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도 함께 하는 거 오늘 9시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동구 전문가님의 사진을 클릭하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울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베스트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베스트 관전평은 잠시 후에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서동구 전문가님과 박탁 전문가님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